지금부터 16강 결합의 극성과 루이스 전자점식에 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먼저 여기 체크했듯이 루이스 전자점식을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순서대로 진행하겠습니다. 루이스 전자점식은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131쪽에 루이스 전자점식을 보겠습니다. 자, 루이스 전자점식은 지금 줄쳐놨듯이 원자과 전자를 점으로 표시를 한 겁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를 얘기를 할 때는 보호의 전자 배치로 얘기를 하는 게 좋고, 보호의 전자 배치를 보고, 그 다음 홀 전자수를 찾으려 할 때는 오비탈 전자 배치를 보는 게 좋아요. 자, 예를 들어서 나트륨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 찾으라고 하면 보호의 전자 배치하면 되겠죠. 나트륨은 원자 번호 11번입니다. 자, 원자 번호 외우는 게 좋겠죠. 그러면 원자 번호가 양성자 개수고 전자 개수가 됩니다. 그래서 K 껍질에 전자 2개, L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N 껍질에 1개 해서 원자과 전자수 1개임을 바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수소의 원자과 전자수 1개, 그 다음에 리튬 1개, 나트륨 1개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는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 7개. 그 다음에 18쪽 원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0이죠. 그래서 빠져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과 전자수를 점으로 나타낸다 했기 때문에 수소 옆에 점을 1개 찍어준 겁니다. 리튬, 나트륨. 그 다음 베릴륨은 전자 2개, 좌우 찍어줬죠. 붕소는 3개니까 좌우, 위. 그 다음에 탄소는 좌우, 위, 아래 이렇게 전자들은 서로 밀어내기 때문에 최대한 멀리 있으려고 해요. 그래서 홀 전자 4개까지 찍어주고요. 그 다음에 5번째부터는 쌍으로 찍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쌍으로 1개 있고 그 다음에 1개, 2개, 3개, 4개 찍고 그 다음에 쌍으로 2개 찍고 그 다음에 7개, 1개, 2개, 3개, 4개 찍고 쌍으로 3개 찍어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전자를 찍어봤으면 자, 우리 책에 있는 거를 한번 볼게요. 책에 있는 거를 직접 그려서 한번 봅시다. 자, 공유결합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하는 거네요. 자, 염소는 17번이기 때문에 K 껍질에 2개, L 껍질에 8개, 그 다음에 N 껍질에 7개가 되죠.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 7개. 자, 바로 되면은 생략해서 7개 바로 찍어 주셔도 됩니다. 지금은 처음 설명하는 거니까 이렇게 7개 해주고 그 다음에 염소 이원자 분자기 때문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네가 공유결합을 하게 되면 자, 지금 찍는 빨간색이 바로 공유전자 쌍이 되겠고 나머지 파란색은 비공유전자 쌍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공유전자쌍을 찍어서 공유결합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온결합도 한번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표현해 봅시다. 이온결합 NaCl 나와 있었죠, 책에. 자, 그러면 나트륨 원자 번호 11번이었고 이거는 아까 찍어봤으니까 바로 하겠습니다. 나트륨 원자과 전자수 1개, 그 다음 염소는 위에서 7개였죠. 1개, 2개, 3개, 4개 찍고 5, 6, 7.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온이라는 거는 나트륨에 있는 전자가 떨어져 나와서 염소 쪽으로 간 거죠. 자, 그러면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수가 없겠죠. 왜? 전자를 한 개 잃어서 18쪽에 전자 배치를 가지기 때문에. 그래서 Na 플러스라고 표시해주고, 그 다음에 염소는 지금 6개에서 나트륨 것까지 하나 받아서 총 8개가 되고 마이너스를 띄게 되죠.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끼리 정기적 인력에 의해서 결합을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이온 결합도 루이스 전자점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루이스 구조식이 나오네요. 자, 루이스 구조식 책에 보면은 H2O가 나와 있는데, 자, 우리 여기서 잠깐 정리 좀 하겠습니다. 주기율표에서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로린, 네온, 위에 헬륨, 나트륨, 마그네슘, 알루미늄, 규소, 인, 황, 염소, 아르곤, 칼륨, 칼슘. 그 다음에 얘네들을 아까 원자과 전자수가 1, 2, 3, 4, 5, 6, 7, 0이 됐어요. 자, 그럼 여기서 공유 결합 개수를 한번 봅시다. 자, 공유 결합 쌍수를 봐도 되고, 그러니까 공유 전자 쌍수를 생각해도 돼요. 자, 지금 수소 같은 경우는 원자과 전자수가 전부 다 1쪽 원소는 1개죠. 그래서 공유 결합 최대 1개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수가 2개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 최대 2개까지 하겠죠. 붕소, 알루미늄 13족 원소는 공유 결합 최대 3개까지 할 수 있어요. 탄소는 4개까지. 예를 들어서 메테인 CH4처럼 수소 4개까지 공유 결합 가능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질소를 보면 1, 2, 3, 4, 5개 찍으면 전자 3개가 부족하죠. 그러면 공유 결합할 때 전자 3개와 더 붙을 수 있죠. 그래서 공유 결합은 최대 3개까지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산소 전자가 2개 비기 때문에 공유 결합 2개까지 하고, 플로린 7개이기 때문에 공유 결합 최대 1개까지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에서 14족까지는 원자과 전자수가 공유 결합 수가 되고, 그 다음 15족부터 17족까지는 부족한 전자수가 바로 공유 결합 쌍이 되는 겁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꾸 화면이 가리네요. 자, 그렇게 해서 물을 보면 자, 먼저 루이스 전자점식부터 한번 해봅시다. 자, 산소는 원자과 전자수 6개고, 그 다음 여기에 수소가 공유결합 하죠. 자, 여기서 공유결합을 선으로 나타낸 것. 자, 이렇게 선으로 나타낸 것을 구조식이라고 합니다. 위에 거는 루이스 전자전식, 얘는 루이스 구조식. 이렇게 보듯이. 자, 그 다음에 중심 원자에는 비공유 전자쌍까지 찍어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그래야지 문제 풀 때 헷갈리지가 않아요. 자, 보다시피 산소는 결합선이 2개죠. 산소 입장에서 결합선이 2개가 나왔고요. 수소는 결합선이 1개가 나왔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럼 이산화탄소 한번 해볼게요. 자, 이산화탄소 루이스 전자점식 할 때 14족 원소는 결합선이 최대 4개이기 때문에 제일 많죠. 그래서 14족 원소를 중심 원소로 잡아주는 겁니다. 그래서 탄소 중간에 적고, 그 다음에 산소 찍어주고, 자, 전자 한번 찍어볼게요. 자,
6개. 1, 2, 3, 4개. 1, 2, 3, 4, 5, 6개. 자, 그러면 공유전자쌍 여기 있죠. 얘를 선으로 나타낼게요. 그래서 탄소는 2개. 2개 해서 총 탄소 입장에서 결합선이 4개가 나왔고요. 산소 입장에서 2개가 나왔습니다. 여기 보이죠? 요게 탄소 결합선 수, 그 다음에 산소 공유 결합선 수 2개 이렇게 나와서 채울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찍어줘도 되고 얘는 끝에 있는 거기 때문에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원소는 질소네요. 질소 N2. 자, 루이스 전자 점식 2, 3, 4, 5. 하나, 둘, 셋, 넷, 5. 자, 이렇게 찍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공유 결합하니까 3중 결합하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이렇게 찍어줄 수가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몇 가지 조금 더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면 붕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3개예요. 자, 그래서 원자과 전자수에 플로린이 공유 결합하죠. 플로린은 17쪽 원소니까 원자과 전자수 7개. 그러면 결합선을 이렇게 해주면 돼요. 자, 그럼 여기서 보다시피 붕소 입장에서는 결합선이 3개이기 때문에 전자가 총 6개가 되겠죠. 따라서 붕소는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원소 중에 하나예요. 더 이상 결합할 원자과 전자수가 없기 때문에. 하지만 플로린 입장에서는 옥텟 규칙 만족하죠. 그래서 옥텟 규칙 만족 안 하는 원소도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마찬가지로 베릴륨 원자과 전자수 2개고요. 여기에 염소가 원자과 전자수 7개죠. 자, 그렇게 해서 공유 결합하고 마찬가지로 베릴륨도 원자과 전자수 4개가 됩니다. 원자과 전자수 4개가 되면서 옥텟 규칙은 만족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하고 구조식을 봤습니다. 자, 지금 선생님이랑 다 했던 내용들이에요. 자, 공유 결합 염소 봤었죠. 그 다음에 이온 결합도 이렇게 루이스 전자 점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 산화칼슘도 마찬가지 전자 2개를 산소 쪽으로 가서 산소는 전자가 8개 된 겁니다. 리튬 전자 1개 줘서 산소 원자는 전자가 총 8개가 되고, 그 다음에 양쪽에 리튬 이온이 붙어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산화 이온하고 리튬 이온은 이온 결합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 루이스 구조식은 공유 전자쌍을 결합선으로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전자 2개가 선 1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이산탄소 이중결합 들어가 있고 질소 들어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가겠습니다. 처음부터 볼게요. 자, 이제 전기 음성도를 보면, 자, 원자가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할 때 공유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를 나타낸다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수소 공유 결합 아니까 바로 구조식으로 나타낼게요. 자, 그러면 이 전자쌍이 이쪽 수소 원자핵도 끌어당길 거고요. 이쪽도 끌어당길 거니까 얘는 중간에 있을 겁니다. 그죠? 자, 근데 여기 보면 서로 다른 원자가 있을 경우는 유효 핵전하도 다르고 껍질수도 다르기 때문에 중간에 있는 공유 전자쌍을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갈 겁니다. 자, 그거를 나타낸 게 전기음성도예요. 보면 전기음성도는 껍질수가 작을수록 유효 핵전하가 클수록 전기음성도가 커요. 그 말은
전자 껍질 수가 2개가 제일 작죠. 그래서 쭉 가면은 플루오린에서 유효 핵전하가 제일 큰, 원자 번호가 큰 플루오린이 전기 음성도가 제일 큽니다. 그래서 플루오린을 4.0으로 기준을 잡습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적인 값을 나타낸 거예요. 자, 여기서 외워줘야 되는 게 있죠. 자, 여러분들 책 보세요. 지금 선생님 책에는 전기 음성도가 잘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플루오린이 4, 그 다음에 산소가 3.5, 질소 3, 탄소 2.5, 붕소 2, 베릴륨 1.5, 리튬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0.5씩 줄어들기 때문에 외울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수소는 2.1이 되고요. 그 다음에 나트륨 0.9, 마그네슘 1.2, 알루미늄 1.5, 0.3 차이니까 외울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염소 밑에, 플로린 밑에 염소가 3.0이라고 돼 있죠. 자, 여기까지는 전기 음성도 외워주시는 게 좋아요. 자, 그러면 아까 여기서 염소의 전기 음성도가 3.0이고 수소가 2.1입니다. 자, 그 말은 전기 음성도, 전자쌍을 끌어당기는 정도라고 했기 때문에 이 공유 전자쌍을 염소가 더 많이 끌고 갈 거예요. 그죠? 그러면 염소 쪽이 상대적으로 전자가 더 가까이 있으니까 음전하를 띌 거고요. 이렇게 나타냅니다. 음전하를 띌 거고, 수소는 전자가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플러스 전하를 띌 거예요. 이렇게 전기 음성도 가지고 전하량도 나타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정리되어 있는 거, 같은 주기에서는 원자 번호가 클수록 전기 음성도 커진다 했고, 같은 쪽에서는 껍질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만큼 전자를 끌어당기는 힘이 약해집니다. 그래서 전기 음성도가 작아지고 있어요. 이해되셨죠? 자, 그럼 이거를 가지고 극성을 따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아까 봤던 수소 분자에서 얘는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기 때문에 전자쌍이 중간에 있을 거예요. 그래서 부분적인 전하를 띠지 않는 것을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원자가 같은 경우는 무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 전기 음성도가 똑같죠? 그 다음에 질소, 전기 음성도 똑같겠죠? 그 다음에 산소, 이렇게. 자, 근데 극성 공유결합 봅시다. 극성 공유결합. 수소는 전기 음성도가 2.1이고요. 플로린은 4입니다. 그럼 전기 음성도가 플로린 쪽으로, 그 전자가 플로린 쪽으로 치우치겠죠. 그래서 플로린이 음전하를 띌 거고 수소가 플러스 전하를 띌 겁니다. 자, 이렇게 공유 전자쌍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쳐져서 부분적인 전하가 생기는 것을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HCl, 수소가 2.1, 염소가 3.0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염소가 마이너스, 수소가 플러스를 띠겠죠. 그 다음에 이건 좀 적을게요. 수소는 전기 음성도 2.1, 산소는 3.5입니다. 자, 그러면 산소가 전자쌍을 끌고 가겠죠. 그래서 산소 쪽이 음전하, 그 다음 수소 쪽이 플러스 전하 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만약에 자, NCl3 자, 요거를 봅시다. 자, 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질소는 자, 질소 주변으로 이렇게 염소가 공유결합할 거예요. 공유결합하고 그 다음에 여기 비금속이 있을 겁니다. 그 비공유 전자쌍이 있을 겁니다. 자, 여기서 염소의 전기 음성도도 3.0이고요. 질소도 3.0이에요. 그럼 이럴 경우는 자, 이 경우에도 원자 종류가 다르기 때문에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얘기를 해주면 돼요. 따라서 그냥 종류가 다른 원자면은 다 극성 공유 결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얘도 전기음 정도가 같긴 하지만 그래도 극성 공유결합입니다. 원자가 다르면 극성 공유결합, 원자가 같으면은 무극성 공유결합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옆에 보면은 그래프가 하나 나와 있죠. 자, 여기서 결합의 이온성이라는 게 있는데 결합의 극성 정도를 결합의 이온성으로 나타내면 일반적인 결합의 이온성이 50%가 넘으면 이온 결합으로 본다라고 돼 있죠. 자, 그러면 50에서 쭉 옵니다. 자, 여기서 이 점이 되고 쭉 내려오면 전기음 정도가 이때가 1.7 정도가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1.7 이상이 되면 전기음성도 차이가 1.7 이상이 되면 전자가 한쪽으로 완전히 빼앗깁니다. 그러면서 이온 결합이 되고요. 1.7 이하는 공유 결합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여기 플로리나 수소 같은 경우는 50%보다 살짝 더 오른쪽에 있죠. 자, 얘 같은 경우는 보면 50%가 아니고 50%보다 좀 작습니다. 그죠?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전기 음성도 차이가 조금 더 커요. 그 말이 뭐냐면 플로리나 수소 같은 경우는 기준이 1.7이 아니라 1.7보다 크기 때문에 그래도 공유 결합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공유 결합의 성질이 더 크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플로리나 수소를 제외하고는 1.7 기준으로 잡고 전기음성도가 1.7 이상이면 이온 결합이 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됐죠? 자, 그 내용이 이 그림입니다. 보면은 여기서 플로리나 수소 기준이 나와 있네요. 전기음성도 차이가 1.9인데 얘가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네요. 하여튼 자, 이게 공유결합 쪽에 들어가기 때문에 극성 공유결합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 여기서 플로리나 나트륨부터는 이온결합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음성도가 0이 되면은 무극성 공유결합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130페이지 봤고요. 그 다음에 131페이지 이 문제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번에는 17강 보겠습니다. 17강. 자, 분자의 구조. 자, 분자라는 거는 공유결합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 공유결합은 비금속 원소들 간의 결합을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전자쌍이 있었습니다. 전자쌍 두 가지 있었습니다. 공유 전자쌍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이 있었어요. 그거를 다 합쳐서 전자쌍이라고 하고, 얘네들은 전부 다 전자이기 때문에 서로 반발할 거예요. 그래서 정전기적 반발력이 생길 거고, 전자쌍 반발 이론이라는 거는 분자에서 중심 원자 주위에 있는 전자쌍들이 반발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가능한 멀리 떨어져 배치되려고 한다는 이론입니다. 자, 밑에 보면은 이 전자쌍을 풍선으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풍선 두 개면은 공유 전자쌍 두 쌍이죠. 풍선을 불면은 이렇게 나란하게 있어요. 자, 이거를 원자 모형에 넣으면 중심 원자가 있고 공유 전자쌍이 이렇게 180도 각도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직선형이라고 하는 거죠. 자, 만약에 전자쌍이 3개가 있다면 얘는 120도 각도로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평면 삼각형 배치를 가지고, 자, 전자쌍이 4개가 있다. 그러면 풍선을 불면은 얘가 이렇게 솟구쳐 올라요. 그래서 입체 구조를 가집니다. 자, 그럼 입체 구조가 되면 이 사이의 각도가 전부 다 109.5도가 돼요.
얘도 109.5도가 되고요. 얘도 109.5도가 돼요. 자, 그런 구조가 정사면체 구조입니다.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봅시다. 잠시만요. 보면 자, 아까 수소 공유결합 수소 분자 있었죠. 자, 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공유전자쌍이 하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놓이면 되고, 마찬가지로 이중결합하는 산소, 삼중결합하는 질소, 마찬가지로 그냥 직선으로 나타내 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염화수소도 어차피 원자가 두 개이기 때문에 직선으로 놓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 원자까지는 뭐 쉽죠. 그 다음에 원자 3개짜리 3원자 분자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135페이지입니다. 자, 보면은 자, 플루오린화 베릴륨. 플루오린화 베릴륨. 그러면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수가 2개이기 때문에 결합선이 2개가 와야 되죠. 2개가 오고 플루오린은 원자과 전자수 7개입니다. 그래서 공유결합하죠. 자, 그러면 베릴륨 같은 경우는 공유전자쌍이 2쌍이 있어요. 그러니까 180도를 이루게 되는 거죠. 자, 이거를 직선형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삼염화붕소. 삼염화붕소 아까 했었나요? 자, 붕소는 원자과 전자수 3개이기 때문에 여기에 염소가 공유결합합니다. 중심 원소는 비공유전자쌍 꼭 찍어줘야 되지만 바깥쪽에 있는 거는 비공유전자쌍 생략해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릴게요. 자, 그러면 지금 전자쌍이 3개가 있어요. 아까 풍선 3개가 있을 때는 정삼각형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도는 정삼각형이면 120도가 되겠죠. 120도가 되고 정삼각형 구조가 돼요. 자, 그래서 지금까지는 평면상에 놓입니다. 자, 근데 메테인 한번 볼까요? 메테인은 원자과 전자수 4개니까 결합선이 4개가 나와야 됩니다. 4개니까 수소 4개가 붙고요. 자, 이런 식으로 정사면체가 돼야 돼요. 전자쌍이 4개죠. 아까 풍선 4개였을 때 하나가 위로 올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이 각도는 109.5도라고 했고 외우셔야 됩니다. 정사면체가 돼요.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비공유 전자쌍 있는 거 한번 해볼게요. NH3 암모니아죠. 자, 질소는 원자과 전자수가 5개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수소 이렇게 공유 결합을 해요. 자, 그럼 보면 비공유 전자쌍도 전자쌍이죠. 공유 전자쌍 3개 해서 요번에도 전자쌍이 총 4개입니다. 4개면 일단 정팔면체로 그려줘야 돼요. 자, 옆에다 다시 좀 할게요. 자, 중간에 질소가 있고, 자, 여기 있는데 여기에서 붙은 게 아니라 여기 전자가 있어요. 자, 그러면 아까보다 정사면체에 의해, 자, 여기 원래는 이렇게 정사면체가 있었는데 이거보다 이렇게 되니까 키가 작아졌죠. 이렇게 여기 있던 게 여기 없으니까 요 구조가 됩니다. 자, 요거는 삼각뿔이 돼요.
삼각뿔이 되고 삼각뿔. 자, 여기서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자, 반발력은 세 가지가 있어요. 비공유 전자쌍하고 비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그 다음 비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하고 공유 전자쌍 간의 반발력,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자, 수소 봅시다. 자, 여기 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러면 이 공유 전자쌍은 원자핵이 양쪽에서 끌어당기고 있어요. 근데 염화수소 있었죠?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아니구나. 염화수소 같은 경우는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있어요.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은 이쪽으로만 끌어당기기 때문에 원자핵에 더 가까이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따라서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력이 더 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공유 전자쌍이 더 반발력이 세다. 그래서 비공유들끼리의 반발력이 제일 세고요. 그 다음에 비공유하고 공유 전자쌍, 그 다음에 공유 전자쌍들끼리의 반발력이 좀 작아요. 자, 이거는 이것 때문에 지금 설명한 겁니다. 자, 여기서 얘네들은 공유 전자쌍들끼리 반발력이고 이거는 비공유 전자쌍이랑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이죠. 여기서 비공유 전자쌍이 반발력이 더 크다 했죠. 그래서 얘가 더 밀어냅니다. 더 밀어내서 수소끼리 조금 붙어요. 자, 원래 각도는 얘가 109.5도였죠. 자, 그렇게 해서 수소들끼리는 조금 더 붙어서 각도가 작아집니다. 107도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물 한번 봅시다. H2O. 자, 얘도 루이스 전자점식에 의하면 이렇게 되고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됩니다. 자, 얘도 보면은 지금 비공유 전자쌍 2개, 공유 전자쌍 2개니까 시작은 이렇게 정사면체로 시작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있어요. 원자가 산소 원자가 중간에 있고 이렇게 붙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비공유 전자쌍이 왔죠. 그죠? 그리고 여기에 수소가 온 겁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존재해요. 이게 구분 구조입니다. 구분형이고, 자, 여기서 보면은 드디어 나왔네요. 자, 얘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의 반발이죠. 이게 제일 큽니다. 그 다음에 얘네 비공유랑 공유 전자쌍의 반발력은 제일 작다 했습니다. 즉 공유 전자쌍의 각도가 더 줄어든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얘네가 이렇게 미니까. 비공유 전자쌍들이라고 해서 공유 전자쌍을 밀어냅니다. 자, 밀어내서 얘네 각도가 더 좁아져요. 아까 107도였죠? 더 좁아져서 104.5도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얘는 이렇게니까 평면 구조죠. 평면 구조에서 구분형이 됩니다. 자, 이거를 한 화면으로 좀 볼까요? 자, 요거 세 개 많이 나오는 거죠. 자, 메테인 같은 경우는 공유결합이 4개이기 때문에 109.5도고 비공유가 있음으로 해서 각도가 더 줄어들었죠. 107도. 비공유 전자쌍이 두 쌍이니까 각도가 조금 더 줍니다. 104.5도. 즉 각도가 2.5씩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비공유 전자쌍들끼리 반발력이 더 커져서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있는 거 자, 다 설명했습니다. 아까 베릴륨은 원자과 전자수 2개이기 때문에 얘는 옥텟규칙 만족 안 하고 직선형, 그 다음에 얘는 공유 결합을 3군데 하기 때문에 선이 3개고요. 정삼각형이 됩니다.
정삼각형 평면상에 놓이죠. 그 다음에 결합이 4개가 되면은 정사면체 되고, 그다음 여기 비공유 전자쌍이 오니까 T가 내려갔죠. 그래서 삼각뿔형. 그 다음에 여기 비공유 전자쌍, 원자가 없고 비공유 전자쌍이 놓이면서 이렇게 구분형이 된 겁니다. 자, 여기 보면 자, 예를 들어서 뭐 다른 것도 나와 있는데, 자, 중심 원자가 같으니까 옆에 같은 쪽에 다른 원소가 와도 똑같대요. 즉 플루오린이 17쪽이죠. 염소도 17쪽입니다. 어차피 놓이면 구조는 같아져요. 그렇겠죠. 원자과 전자수가 같으니까. 자, 마찬가지입니다. 염소랑 브로민이랑 같은 17쪽이라서 BCl3나 BBr3나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메테인 CH4 정사면체죠. 마찬가지로 CCl4도 염소가 이렇게 109.5도로 결합됩니다. 109.5도. 그 다음에 SiH4도 똑같이 정사면체 구조를 가져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한 이 정도 구조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 질소는 15족 원소죠. 그래서 15족 원소인 인이 들어간다고 해도 모양은 똑같습니다. 그 다음에 H2S, 그 다음 OF2도 마찬가지로 구분형. 자, 이렇게 해서 다 했던 내용들이고, 자, 136쪽 보겠습니다. 136쪽. 자, 다중결합이 포함된 경우. 자, 이것도 그러면 선생님이 그리면서 좀 설명을 할게요. 자, 이산화탄소 또 나왔네요. CO2. 탄소는 결합선이 4개가 있어야 되고 산소는 결합선이 2개가 필요하죠. 그래서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럼 여기서 이중결합도 한 덩어리로 봐야 돼요. 그래서 한 덩어리 한 덩어리 보면은 그럼 풍선이 2개 들어갔다라고 생각하면 되죠. 그럼 앞에서 풍선 2개일 때는 얘가 일직선상에 놓였습니다. 그래서 얘는 180도가 되고 직선형이 돼요. 그 다음에 폼알데하이드. 자, 여기서 중심 원소는 탄소라고 했습니다. 중심에 탄소 그려놓고요. 그 다음에 수소는 결합선을 1개 가지니까 자, 이렇게 하나 가지고, 그 다음에 산소는 결합선이 2개 되죠. 그랬더니 탄소 주변으로 결합선이 4개가 된 겁니다. 자, 이렇게 되고, 그러면 이중결합은 결합이 더 세기 때문에 원자들 사이 간격이 더 좁겠죠? 그럼 이쪽으로 좀 더 내려옵니다. 그럼 이거 이등변 삼각형 될 거예요. 각도는 안 물어볼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세틸렌. 자, 탄소 먼저 적어주고요. 그 다음에 수소가 2개 있대요. 그러면 수소는 결합선을 1개밖에 못 가져요. 그러면 탄소 주변으로 결합선이 4개가 있어야 되니까 3개가 더 필요해요. 그죠? 그럼 탄소 사이가 3개란 얘기예요. 그럼 탄소 중심으로 이쪽에 한 덩어리, 여기도 한 덩어리, 삼중결합도 한 덩어리로 보셔야 돼요. 그러면 전자쌍이 두 덩어리가 되기 때문에 아까 직선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180도. 직선형 되고, 그 다음에 사이하나수소. 자, 그러면 중심 원소 탄소가 되겠고, 수소는 결합선 1개, 질소는 결합선 3개를 가집니다. 자, 그럼 이것도 180도가 되겠네요. 직선형.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해서 나왔죠? 자, 그 다음 조금 복잡한 거 보겠습니다. 자, 한 화면에 나오네요. 자, 여기에 아세트산 구조를 보겠습니다. 조금 올려도 되겠죠? 좀 더.
다 올리겠습니다.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CH3, COOH예요. 자, 그래서 얘가 이게 한 덩어리라고 보셔야 돼요. 즉, 탄소를 중간에 그리고 수소가 일단 3개가 있는 겁니다. 됐죠? 그 다음에 요 덩어리를 보는데 여기에서 C가 중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C가 여기 오고 그 다음에 자, CO입니다. 그러면 얘는 산소기 때문에 결합선이 2개가 필요하죠. 그러면 탄소가 필요한 게 2개이기 때문에 여기 산소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여기 산소 붙여주고. 자, 여기서 산소는 지금 결합선 하나가 더 필요하기 때문에 수소 이런 식으로 붙여주면 됩니다. 됐죠? 그래서 COOH는 이런 구조를 갖게 되고, 자, 지금 이 부분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 부분. 지금 전자쌍이 4쌍이 있죠? 그러면 아까 적어도 정사면체가 될 거예요. 정사면체 아니면 그냥 사면체라고 보시면 되죠. 그러면 여기가 입체 구조가 됩니다. 자, 정사면체니까 대략 109.4도가 될 거예요. 대략. 정확하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수소가 있어야지 109.5도가 되는 건데 얘가 탄소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자, 어찌됐든 입체 구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볼까요? 자, 이겁니다. 그러면 산소 같은 경우는 비공유 전자쌍 2개를 가지고 있고 여기 산소, 여기 수소가 있는 이거예요. 그럼 얘는 구분 구조겠죠. 됐죠? 자, 그 다음 색깔 구분하기 위해서 이렇게 좀 볼게요. 이렇게 보면은 탄소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산소, 이쪽에 탄소, 이쪽에 산소 있으니까 이거는 삼각형이죠. 이등변 삼각형? 그냥 삼각형 하겠습니다. 평면 삼각형. 자, 그러면 이 파란색 요 덩어리하고 오른쪽에 이 빨간 덩어리는 평면형이에요. 평면 구조고 이쪽이 입체 구조입니다. 이렇게 입체 구조가 한 군데라도 있으면 전체적으로 입체 분자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입체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얘네 각도는 아까 입체이기 때문에 109.5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120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되고 이거는 104도에 가깝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러면 자, 책을 봅시다. 자, 요거는 109.5도에 가깝다 했죠. 사면체니까 얘는 120도에 가깝고 얘는 104.5도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각도로 나타내면은 베타가 제일 크겠죠. 120도에 가까웠으니까 그 다음에 109.5도, 그 다음 104.5도 이렇게 됐어서 결합각의 크기 나타낼 수 있고 그 다음 1번 탄소 원자 구조는 사면체라 했습니다. 그 다음 2번 탄소는 삼각형, 그 다음에 산소 원자는 구분형 구조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공유 결합에 의한 구조식과 모양을 한번 봤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하고 숙제 해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